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왜 며느리 아내라는 자리는 이런 걸까요?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뒤처지지 않게끔 제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제게 한 가지 흠이 생기게 되었는데 저는 이혼을 하면서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 있긴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커가면서 부모님에게 한 번도 걱정 끼쳐드린 적 없었는데 학교도 직업도 사회생활도 언제나 부모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딸이었었는데 다 커서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다가 그게 무참히 깨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음 잡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저는 결혼 5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리고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억지로 붙잡고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종합병원 법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면서 만나보기도 전에 호들갑을 떨긴 했었어요. 지인의 말은 맞긴 했었어요. 저희는 제법 어울리는 그런 커플이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 결혼 전엔 그런 남편의 성격이 좋아 보이긴 했었어요. 일만 하는 것보단 저는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이 사는데 그리고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취미 생활을 더 응원해 줬던 이유는 저는 딱히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패션 쪽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 디스플레이도 함께하는 저는 늘 사람에게 쫓기고 그리고 화려함 속에서 파묻혀 사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혼자 아주 조용하게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유일한 취미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색에 빠지기도 하고 명상을 즐기기도 하고 암튼 저의 취미는 좀 정적인 반면에 남편의 취미는 매우 동적이었는데 저는 그게 보기 좋았어요. 남편은 낚시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골프를 즐깁니다. 저를 만나기 전엔 1년에 몇 번은 꼭 골프를 치러 해외로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나서 며칠씩 골프 치러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이후엔 필드만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낚시는 절대로 포기를 못 하더군요. 저는 낚시라는 것이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장비들,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 눈엔 똑같아 보이는데, 낚싯대마다 다 쓰임새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참, 뭐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낚시의 세계고, 그들만이 아는 리그이니 이해를 했었어요. 신혼집 한 방에 가득 낚시 장비가 가득 채워져도, 그건 당신 방이다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낚시로 인해 처음 우리는 아주 과격한 말다툼을 하게 되죠. 그날도 역시나 지인들과 낚시 일정을 잡은 남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바다 낚시 가는 거라 하며 아주 기분 좋아라 하더라고요. 콧노래까지 흥얼흥얼 거리며 짐을 꾸리는데 제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냥 지인들 다 나눠줘도 되니 우리 집엔 가져오지 말아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애써 웃었습니다. 결혼 전에 좋은 취미다라고 칭찬하고 응원을 해 주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왜 자꾸 외박을 하냐, 왜 자꾸 낚시를 가냐라고 잔소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동전 뒤집듯이 저의 언행을 바꾸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좀 달랐죠. 이 부부는 이야기가 정말 다른 거였어요. 결혼하고 2년 차가 된 그날, 낚시짐을 꾸리고 차를 타고 신나게 가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내 시간을 즐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평소 좋아하던 음악을 켜놓고 집안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주말에, 그것도 이 시간에? 순간 저는 매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 급하게 전화기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건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아니라 바로 엄마였습니다. 아, 저희 집은 친가 쪽이 다들 혈압이 높으신 편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엔 뇌출혈을 겪으셨고, 큰 아버지 같은 경우엔 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셨죠. 다들 고혈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앓으셨는데, 항상 저나 엄마는 아빠의 고혈압 증상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술을 끊으시라고, 담배를 그만 피시라고 해도 참 그게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큰아버지가 그리 힘들어 하던 걸 지켜봤으면서 말이죠.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숨을 잘 못 쉬어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 저보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고혈압의 증상이었는데 이 일로 아빠는 술도 담배도 끊어버리긴 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일은 매우 복잡했었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를 남편이 가져간 상태이기도 했고 장인 어른이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가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남편도 와야 하는 거잖아요. 알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 저는 그때 남편에게 실망을 했고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저는 지금 현재 이혼녀가 된 겁니다. 남편은 제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병원 팀장님도 그랬다면서요. 아, 그거 단순한 고혈압 증상이야. 요즘 술 자주 하셨던 거 아니야? 그러게 장모님한테 장인어른 술 끊으시라고 엄포를 놓으라고 해. 우리 팀장님도 그러셨어. 바로 얼마 전에. 병원은 택시 타고 가고 가서 상황 나한테 알려줘. 나 지금 차 돌리기 아주 애매한 곳이거든. 아니, 아빠가 숨을 못 쉰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고. 당신이 병원 직원이지 의사는 아니잖아? 아니, 그렇다고 쳐도 뭐? 별일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낚시가 그렇게 중요하니? 아, 내가 다 안다고. 우리 팀장님도 그랬다고. 그리고 나 장모님이랑 통화했어. 나한테도 전화하셨었다고. 내가 구조사랑 직접 통화했는데 별일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지금 전화 통화하기 좀 그렇거든?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아, 저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그냥 돌아왔어야 한 거 아닐까요? 별일 아니니 괜찮다? 그러니 그냥 나는 갈 길 가겠다. 아빠가 괜찮아서 그리고 한번 그 일을 겪고 나서 생활 습관을 고친 건 너무 잘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에게 느낀 제 실망감은 그리고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저 일로 아주 과격하게 싸우게 되죠. 낚시 일정을 꽉꽉 채우고 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먼저 제게 말을 걸긴 했습니다. 오는 길에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아빠랑도 통화했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으셨다라는 말도 듣게 되었다면서 너무 잘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었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통화했으니까 잘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당신 취미 존중하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우리 아빠 일이었어. 아무리 별일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왔어야 한 거 아니야? 아, 답답한 소리 한다. 진짜 내가 구조사 분이랑 통화를 했고, 그리고, 아, 장모님이 계셨잖아. 그리고 당신도 있었고, 혹시 택시 타고 가라고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앞으로 이런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내가 앞으로 차 안 가지고 그냥 차 빌려서 타고 갈게. 아, 진짜 별일도 아니고, 저녁에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한 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나도 나름 신경 쓴 거라고.
그리고 내가 가봐라. 별일 아닌데 괜히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 어른도 그렇고 불편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만 말하자. 나 피곤해. 아, 뭘 더 어떻게 한 거냐? 나는 나대로 신경 최대한 쓴 거야. 나도 안 쓴 거 아니라고. 부부가 되면 벽창호랑 말하는 것처럼 변한다고 하더니만 연애 땐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연애 땐 그냥 눈치가 없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배려심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였고요. 제가 제 발등을 찍었던 거죠. 그리고 맞질 않는데 억지로 애써서 제가 끼워 맞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택시 타고 가라고 해서 그러는 거냐고? 장모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자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냐고? 전화했으니 신경 쓴 거라고 말하는 남편. 아, 그런데도 저는 이런 남자하고 3년을 더 살았네요. 답답하고 말 안 통한다 생각 들었지만 제 인생을 실패로 물들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래, 내 부모는 내가 챙기는 것이 맞지. 꼭 사위라고 해서 챙길 필요는 없는 거지. 라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였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저 정도만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마음보다 더 시어머니한테 할 필요 없으니, 딱 그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을 빌려서 하자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속빈 강정이었다고. 잘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될 줄 알았었는데 그냥 내 아들만 빼앗아간 그런 며느리 취급을 받게 되죠. 억울할 것도 없었고 그 말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긴 했으니까요. 남편도 자기가 제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 딱 그 정도니까 제게 뭘 바라지도 않았었고 며느리 도리 같은 거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제가 사위 도리 운운하며 자기한테 달려들 것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하면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 줄 알았는데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과는 너무 달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부부인지 뭔지도 모르게 시간은 흘러갔고 그러다가 이젠 한계가 왔구나 라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너무 더웠었던 타 들어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더웠던 여름.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시어머니가 뙤약볕에서 밭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현재 전원 생활을 즐기고 계신 분이세요. 말이 좋아 전원 생활이지. 시어머니 사시는 것 보면 이건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더라고요. 나오면 그냥 다 일이더라고요.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 눈에 좋아 보이게끔 만들려면 집 주인은 미친 듯이 쉬지 않고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보고 알게 되었죠.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니는 잡초를 없애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셨을 겁니다. 날이 그렇게 더운데도 내 보기도 좋고 남 보기에도 좋아야 하니 그리 노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쓰러지셨겠죠. 시어머니는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인해 혼절하셨던 거였습니다. 바로 퇴원을 하셨지만 남편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걱정이 되었겠죠. 그러니 예전 생각 못하고 제게 그런 말을 했겠죠. 저보고 시어머니를 좀 집에 모시자고 하더군요. 여름 동안만요. 어머니가 이번에 큰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또 일이 보이면 하실 분이라고 그러니 아예 저희 집에 모셔서 그 싹을 잘라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이런 거 부탁 안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 엄마 보면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 같아선 그냥 엄마 모시고 살고 싶지만 엄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건 모두의 합의 없이는 이뤄지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냥 당분간만 우리 엄마 집에 계시게끔 하자. 당신도 우리 엄마 조금만 신경 써줘. 내가 최대한 우리 엄마 신경 쓸 테니까. 아, 별거 아니었잖아.
어머니가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또 일을 하실까 싶어 걱정이 되니 여름 동안만 우리 집사 모시자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 당신 생각 안 나? 왜 그 말 안 하나 했다. 그래, 그 일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그런데 나를 변명하자면 엄만 혼자잖아. 우리 엄마 당신이 뭘 하든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잖아? 하긴 당신이란 사람이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신경을 안 쓸 사람이긴 하지만 부탁할게. 당분간 우리 엄마 신경 좀 쓰자. 그렇게 해줘.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닐까? 이런 게 며느리 도리인 건가요? 내 부모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고 나는 며느리니까 자신의 어머니 신경 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못해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역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우리 공동 명의인 집이 아닌 마음 편하게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거기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다고. 가 있는 거 이해해 줄 테니 그리 알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도 이해 못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할래? 아니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리 할 거야? 아, 알았다. 그냥 내가 휴가를 내마. 내가 뭐 평생같이 살자라는 것도 아니고 여름 동안만 지내자고 한 건데 그리고 그 여름이라고 한 것도 진짜 여름 동안이겠냐? 내가 원한 건 고작 며칠이었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여름 휴가 내서 우리 엄만 내가 챙긴다. 알았다고 네 마음. 며느리 도리하는 거 싫어한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내가 괜한 기대를 했네. 됐다고. 아, 그 며느리 도리란 말 좀 안 할 수 없어? 그럼 너는 얼마나 사위 도리를 했는데? 아, 진짜 뭐가 문제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니? 너랑 나랑 똑같은 입장인데 내 부모 때는 안 그랬으면서 왜 어머니 일엔 내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건데? 참 우리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니? 휴가로 되겠어? 고작 그 며칠로 되겠니? 그냥 평생 돌봐드려야 하지 않겠어? 이런 일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 안 되겠냐고. 마음 놓이겠냐고. 이혼하자. 우리 그냥 실패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잡고 있었는데 그냥 실패할래. 이혼하자 우리.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성격 차이, 말이 통하지 않아 이혼하는 사유 많다고 했는데 저도 그 사유에 한몫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하긴 했지만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었지만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결혼을 하게 되면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 같긴 합니다. 만일 다른 며느리들이었다면 시어머니 한 계절 모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얄팍한 자존심과 복수심 때문에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텐션이 올라오긴 했어요. 한동안 많이 힘들긴 했지만요. 암튼 결혼 생활 잘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일 저처럼 돌아오신 분들이라면 기운 내시라고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도 응원의 말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